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저는 이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마침 그 주제가 생각이 나서 그걸 오늘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의 상속폭입니다. 전번에 파산하신 분에 대해서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는 얘기는 조금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한정 승인을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례가 다양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많다 보면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을 한 다음에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이럴 때 이 상속 포기가 유효하냐는 겁니다. 이게 유효하냐? 왜 여기서 사전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는 아셔야 될 게, 이 민법 규정에 하면 이게 아마 1026조일 겁니다. 그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전에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승인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단순 승인이 된다는 얘기는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 상속 포기한 게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이게 곧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처분행위, 이게 곧 처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했다는 얘기는 처분행위를 했다는 얘기고, 처분했다는 얘기는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다음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상속 포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의 상태에서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면 이거는 곧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만약에 3명이다, 자녀가 3명이다. 그런데 그 상속 재산을 이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다른 분한테 넘겨주는 분할 협의했다면 이 3분의 1, 3명이니까 3분의 1에 대해서는 말소하라는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거의 말소하라고 나옵니다. 판결이.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포기는,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사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제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릴 게 또 이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이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두 가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이거 법원에서 정하는 거죠, 이건. 법원에서 정하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내가 0이 되는, 상속분을 0으로 만드는, 상속분을 안 받는 거를 이제 다들 상속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포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행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거는 사행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항상 무효냐?
항상 무효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례상 원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속인 중에 그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을 빼놓고 협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지우게 되네요. 아버지가 계시고 상속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이 있습니다. 신물입니다. 신물. 아버님이 아파트를 갖고 계셨는데 이 두 사람이 2분의 1씩 공유하는 걸로 하는 협의를 합니다. 여기 0으로 이렇게 빼놓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 세 사람 전부가 들어가야만 유효한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만 상속재산 2분의 1씩 나눠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포기 신청을 합니다. 포기를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협의는 소급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하자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 세 명이 전부가 다 협의를 합니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2와 3이 2분의 1, 이 사람 빼면 법정 지분입니다. 세 명이 두 명만 남기 때문에 이게 상속에서 배제가 되니까 포기되면 2분의 1씩 이제 분할 협의를 합니다. 갖는 걸로. 그리고 나서 처분행위가 있었죠. 이게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기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기가 수리가 되고 심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무효냐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 사형이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법원에서는 이 처음에 이 분할 협의는 이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것을 전제로 법정 지분을 기준으로,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두 명만 남게 되는 거니까 이 법정 지분을 기준으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상속 포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포기 신청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형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 2분의 1씩 지분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각각 6분의 1씩 합치면 이제 3분의 1이니까 말소하라라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처분행위다. 따라서 그 이후에 포기를 해도 이 포기는 효력이 없고 분할 협의만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곧 사형의 대상이기 때문에 6분의 1씩 합쳐서 3분의 1을 돌려줘야 된다. 말소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입니다. 처분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속 포기를 전제로 협의를 마쳤다면 그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것을 전제로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이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고 이 포기 신청도 유효하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상 협의 분할을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저희 편하죠.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합니다. 이렇게 단독 상속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협의분할을 통해서 단독 상속한 다음에 이 상속인이 포기를 합니다. 이게 먼저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랬을 때 이 상속 포기가 유효하냐의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법리 판례에 의하면 이 단독 상속, 어머니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포기를 전제로 했다면 유효합니다. 사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면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의 대상이 돼서 여기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7분의 1을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사회행위 취소로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여기에서 쟁점은 뭐냐면 이 단독 상속으로 하는 협의 분할이 상속 포기를 전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에 판례가 없습니다. 입장이 정확히 정리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이런 경우에 유효하다, 상속포기가 유효하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난감하시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일기찮게 증가했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상속 포기가 동나 뭐 대부분 단독 상속하는 경우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효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했을 때 조금 승소 확률이 인정받을 확률이 조금 높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뭐 이걸 전제로 했다 이런 말만 해가지고 뭐 포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로 한 정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뭐 법원에서 보기에 이 상속 포기는 이 협의 분할은 이 상속인 한 명으로 단독 상속인에게 단독 상속한 이유는 이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한 거로 보인다. 다만 채무를 부인하기 위해서 집행을 이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집행을 부인할 목적으로 상속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재산을 넘겨준 게 아니고 이 포기를 전제로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기 신청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원고를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주제만 잡으면 그냥 안을 한돈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약간 두서 없는 점도 있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포기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협의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심판문이 나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효력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까 상속 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속 포기 전이라는 게 이거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에 협의가 있다. 이것도 상속포기 전의 처분행위고 이것도 상속포기 전의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보다 정확하겠죠. 이거는 포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 명의로 단독 상속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나오죠. 이거는 전제로 한 거죠. 이 심판문이 나올 거를 전제로 거의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거의 되지 않을까. 이거는 거의 이제 90% 이상 상속포기 효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상당히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작할 때는 뭐 민법 규정 찾아보고 대법원 판례 싹 다 뒤져보고 하면서 상당히 쉬운 거구나 이게 뭐 기계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지고 좀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접수하면 그걸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 하고 자문을 받고 그리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린 얘기지만 궁금하신 거는 뭐 댓글 다시면 되고 전화하시면 되고요. 뭐 난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강의로. 그럼 그런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대면도 가능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뭐 지방 계신 분, 뭐 해외 계신 분, 그 비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그 비대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비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일로 자료를 받아서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방문 상담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문 상담하시면 상담료를 받거든요.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뭐 상담하시고 방문 상담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차피 길게 못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구체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고 뭐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궁금하신 거는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건 내가 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겠다 이런 거는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전화번호를 넣어드리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뭐 집에 가고 퇴근하고 또 이 유튜브에 밑에 전화번호 넣고 이러면 월요일이나 돼야 빨라도 월요일이나 돼야 아마 이거를 올리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다 퇴근하고 8시 반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고 주말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정승인 상속포기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낭패보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